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x절편을 구해달라. 일단 중점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중점 열심히 더하기 하겠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2, 4 2분의 0, 4 계산 좀 하면 되겠죠. 2분의 2니까 처리가 된 것 같고 2분의 4니까 됐고 중점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4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y는 4에다가 x 1 지나고 2 지나고 됐습니까? 자, 가볍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x절편을 구해달라. x절편이요? 그럼 y에다가 0 대입하는데 4x-2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니까 x값 2분의 1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이제 뭐 한 항목에 두 가지 정도를 배운 이론들을 점검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점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갈 수 있느냐. 됐습니까? 공식은 y-y1 equal m x-x1 이런 형태가 되는데 조금 적용해서 풀 수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번 마무리합니다.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에 대해서 평행일 때의 k값 구해달라. 수직일 때의 k값 구해달라. 평행과 수직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기울기 2분의 1 나왔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6분의 k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 결과가 같다. 그럼 이제 평행이 되는 거죠. k값은 가볍게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평행 됐고 2분의 1 나온 거고 마이너스 6분의 k 했는데 곱하기 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k 값은 그러면 12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때가 이제 수직 1대의 k 값이 되겠습니다. 자, 평행 1대의 수직 k 값을 a라고 해서 나중에 2a-b 이렇게 처리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숫자를 전부 다 키우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18 해서 마이너스 18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 수직. 특히 이제 수직인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잘 기억해 줘야 되는데, 평행 기울기 같다 무리 없는데, 수직 기울기고 마이너스 고등학교 과정 와서 새롭게 공부해 가는 그런 파트니까 정확하게 학습해서 실수 없이 문제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두 점 사이를 지나며 A,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름 재밌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4라는 점, 마이너스 1,4라는 점이 있고 5,8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1,2 호호 여기 점이 있으면서 자, 두 점 여기 사이를 지나면서 이 각각의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아지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기울기를 모르니까 m 써놓고 x-1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면 mx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퀄 제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마이너스 1,4에서부터의 거리하고 5,8에서부터의 거리가 서로 어떻게 되면 되겠다. 같아지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쓰면 m제곱 플러스 1은 처리가 됐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되겠고 4를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계산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m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 씌우면 되겠고 여기도 m제곱 플러스 1은 똑같을 텐데 자 됐고 5m에 4m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6 해서 절대값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모는 똑같으니까 지워지면 되겠고요. 아하, 전부 다 2배수니까 m 플러스 1의 절대값 조금 숫자를 좀 2m 마이너스 3 이렇게 숫자를 좀 줄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풀이가 진행되겠죠. 2m 마이너스 3은 m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2m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두 번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그대로 풀리고 한 번은 마이너스 풀리고 됐습니까?
위쪽 거 계산하면 m은 4가 됩니까? m 값은 4 처리되어 있고, 아래 거 계산하면 3m이 2해니까 m 값은 3분의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됐을 때, 자, 이제 사실은 거리가 같아진, 이 점을 지나면서 거리가 같아지는 것은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이런 속도 이제 거리가 이렇게 같아질 수가 있죠.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부분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사이를 지난다 라는 표현이 됐으니까 기울기가 큰 4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한 가지 물음에 대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풀이가 존재해 주는데, 지금은 이게 사실 거리가 같다라는 개념이니까 이게 뭐 수직 이등분선 뭐 이런 부분 형태가 교점인 거니까 여기가 2, 여기 실제로 여기 좀 지나네요. 뭐 그런 풀이도 있지만 이게 이제 바른 풀이는 아니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사이를 지난다. 좀 더 중간에 해주면 뭐 이 기울기와 요 기울기 뭐 사이에 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풀이도 가능한데 뭐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사각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요것도 이제 은근히 산수를 한 문제에 한 가지만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살짝 두 가지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시키려고 한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시켜 드렸습니다. 3번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A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요건 조금 무리 없이 평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3,6이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요. 5,2라는 점, 0,0 대략 표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하하. 그러면 OB의 중점. 그러면 2분의 5, 1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A점은 3,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와, 그림은 좀 잘못됐네요. 3이 더 큰 숫자인데. 자, 기울기를 먼저 구하게 되면 3에서 2분의 5를 빼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6에서 1을 빼니까 5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울기가 뭐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오호, 아이고 2분의 1이었죠. 여기 좀 잘 써야 되겠는데 2분의 1 해서 기울기가 무려 10이 됩니다. 와, 그렇군요. y-는 기울기 10에다가 x-3 플러스 6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x-y 마이너스 30에 와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렇게 숫자가 뭐 이렇게 커졌죠? 자, 분수가 기울기가 커져서 그런가 봅니다. 10x-y 마이너스 24 있군요. 됐습니까? 4번에 체킹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도 이제 좀 아이디어가 간단합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한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이제 중점을 지나야 되겠다. 이런 형태에서 OB의 중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두 점 지나는 직선 방식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나요? 두 직선이 있을 때 3, 4분면에서 만나야 되겠다.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주어진 직선 보게 되면 m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2x-4 y-2는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특정 점을 지나는 거고요. 자, 저 직선의 방정식을 잘 그려야 되겠죠. y는 하고 정리하면 y절편이 마이너스 2에다가 x절편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방정식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지금 이게 2,2를 지나는 거죠. 2, 그런데 이제 만나려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x가 얼마나 바뀌어가나요? 1, 2 x가 3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3분의 2가 되는 거 같고 여기는 2의 기울기가 4 바뀝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 4분면 여기에서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직선 자체를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니까 이 기울기 사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3분의 2보다는 커야 되겠고 2보다는 작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정리할 때 y는 하고 정리하면 또 마이너스 2m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여기 또 이게 마이너스 2m 기울기다 라고 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m 값의 범위를 다시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오호. 야, 여기 또 함정을 또 하나 살짝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범위 구했고요. 그럴 때 이제 곱을 구해달라. 곱을 구하니까 3분의 1 처리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주어진 식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그래프를 그려서 3, 4분면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절편들을 구해놓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 직선식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지으면 될까? 그 사이 지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디어. 자, 이제 일반적인 문제는 이렇게 풀어갈 때 자연스럽게 이제 기울기 m 이런 형태의 답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서 이제 약간 또 함정을 살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문제가 조금 좀 특이한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살살살살 꼼꼼하게 잘 살피지 않으면 다 함정에 걸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들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꼼꼼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6번 출발합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주어져 있을 때, 와, 이런 길이들을 구해달라.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난이도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을 포함하는 길이 이런 형태. 요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을 G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좀 하려면 이렇게 무게중심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요런데 뭐 PQR 이런 식 형태에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아는 공식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 길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중선 정리 쓰고 있는 겁니다. BP 제곱 더하기 AP 제곱 됐습니까? 자, 똑같은 형태를 계속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BC 제곱 더하기 BA 제곱입니까? BA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됐죠. 저 이때는 뭐 또 2배의 뭐가 되겠습니까? BQ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CQ의 뭐 CQ 제곱입니까? CQ의 제곱 이런 형태 표시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겠죠? A에서 있고 B에서 있고 C에서 뭐 C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2배의 CR의 제곱 더하기 뭐 AR 제곱 뭐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세 개 다 왕창 다 더하게해주면 이쪽이 이제 2배가 되니까 이 부분에 이제 소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자, 이제 AP 제곱 BQ 제곱 그 다음에 CR 제곱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자, 이제 BP 제곱 더하기 CQ 제곱 더하기 AR 제곱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재미있는 형태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 부분들을 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자, 여기 부분이 원래 길이에 그러니까 이제 AB 길이의 절반을 한 녀석을 이제 제곱을 해야 되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쓰겠습니다. 요 부분 좀 잠시 생략하고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4분의 1에 제곱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AP 제곱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무게중심을 하게 되면 이게 2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AG 제곱 이런 형태로 고쳐갈 수 있는데 맞습니까? 2분의 3 AG 이런 형태인데 요게 이제 또 제곱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분의 9에 우리가 원하는 AG 제곱 더하기 BG 제곱 더하기 CG 제곱 이런 형태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4분의 3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4분의 9의 AG의 제곱. 오, 이거 뭐 계속 써야 되니까 CG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약분하고 나누기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구해야 될 게 나옵니다. AG 제곱 더하기 BG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을 처리하게 되면 3분의 1의 변길이 제곱이죠.
변길이 아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 25, 4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41에 그러면 90인가? 그래서 30 처리들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선 정리. 중선 정리를 무지하게 아름답게 좀 사용했습니다. 그죠? 자, 주어진 관계식은 이제 연관성 있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좀 생각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중선의 교점을 좀 알아야 된다, 2대1 알아야 된다, 넓이 같은 거, 6조각 같은 거 기억해야 된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구해가는 거다. 그 다음에 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뭐 PC 제곱을 최소로 하는 점이다. 그 다음에 중선 정리도 이제 기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언급을 해서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 일치,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해 드리는데, 자, 지금은 이제 제 중선 정리와 관련해서 언급한 겁니다. 중선 정리. 와, 이렇게 나온 식들을 모두 다 더하기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됐습니까? 이때 이제 주어진 것들을, 자, 이제 여기 길이는 이제 이렇게 또 원래 길이가 표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지 길이 이런 것들은 이제 중선의 길이 형태를 좀 이용해서 표시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미있게 이론들을 결합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자, 좋은 문제 풀이였습니다. 복습, 또 복습, 그리고 또 복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6번 설명 마칩니다. 7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좌표를 구해주십시오.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직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의 두 점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수직되어야 되는데 그림이 엉망입니다. 그랬을 때 그거의 중점이다. 직선의 점이 돼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기가 조금 뭐 이렇습니까? 그럼 이 중점이라는 곳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뭐죠? 중점이 이곳 위에 있어야 되는데 0 집어넣으면 3 말이 안 되고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5 이건 답이 되겠고 2분의 3에 2분의 3 2분의 5 와 그냥 이게 답이네요. 뭐 이런 문제 이거 좀 좋은 문제 내시는 수원 고수님께서 이런 보기를 만들다니. 자, 답은 뭐 그냥 가볍게 끝날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이런 게 아니겠죠. 자, 조금 빨리 풀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서로 수직이니까 요 녀석은 y는 이꼴 기울게 되니까 x 플러스 m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y는 이꼴 x 제곱하고 만나는 두 점이 되겠죠. 그래서 x 제곱은 이꼴 x 플러스 m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이꼴 제로.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한 점이 뭐 알파고 한 점이 베타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점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중점 x좌표.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 y좌표는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런 풀이를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는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자, 이게 이제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그래프의 점을 a, a 제곱이라고 해주면, 자, 요게 x좌표가 나오겠고 y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y 값이 똑같은 거니까 이게 이제 a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직선에다가 y에다가 a 제곱을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3-a 제곱이 처리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좌표가 3-a 제곱, y 좌표가 이렇게 된 건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점도 어디 위의 점이다? y는 이꼴 x 제곱 위의 점이다. 이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라. 뭐 등등등. 뭐 이게 가장 이론에 가까운 그런 문제 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칭점을 이제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구한 거죠. 이 직선 방정식이 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좀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그 모양을 이용해서 정사각형 모양을 이용한 겁니다. 정사각형. 됐습니까? 그 모양을 이용해서 조금 효율적인 풀이. 뭐 이런 거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주어진 문제는 뭐 대칭
중점 자체가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답이 되는 그런 이 약간 좀 기분 좋은 거죠. 뭐. 쉽게 찾았으니까. 그런 문제 형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순간순간 좀 캐치해서 시간을 절약하는데 좀 써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마무리합니다. 8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X축의 점이네요. 근데 각이 같아지도록 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해달라. 좌표 표시를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4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란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점이 있는데 우이샤 P점이 있는데 PAB 요 각도 하고 그 다음에 CPB 이렇게 했을 때 각도 하고 됐습니까? 각이 같아진다. 이걸 만족해주는 점 P다. 됐습니까? 우후 재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요 길이가 3이고 여기가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 이제 거꾸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PA 이 길이하고 PC하고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 되겠다. 3대 5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이제 좀 바꿔갑니다. 점 AC에서 거리 B가 3대 5인 점의 자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가는 거죠. 그렇군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M 대 N인 점의 자치 방정식.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폴로니우스 이원이 되죠. 아폴로니우스 이원이 되겠습니다. 즉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 자, 내분점은 이미 구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4하고 4, 3대 5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외분점. 됐습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됐고요. 3, 4, 12에다가 5, 4 플러스 20이 됩니까? 와, 숫자가 왜 이렇게 커지죠? 32에 마이너스 16 처리됐습니까? 자, 외분점 구했습니다. 외분점이요? 야, 그러면 이제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6이 있고 내분점이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지름하면 이렇게 이제 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름 길이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레 길이는 15파이 처리가 되겠죠. 15파이 나와라. 15파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뜻 파악을 정확하게 잘 해서 풀어야 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 주어진 그림 좌표 표시해 놓고요. 각이 같아지는 점, 대략적인 모양 좀 살펴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을 거꾸로 사용한 거죠. 거꾸로. 자, 이렇게 변 길이가 주어야 되게 되면 평상시에 이제 내분점 이렇게 찾는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를 이제 거꾸로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P점은 그럼 결국 뭐냐? A하고 C라는 이 점에서부터 거리 B가 3대 5인 그런 곳에 있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M 대 N인 점의 자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르면 양끝으로 원인 아폴로니우스 이론이다. 이거 판단해야 되겠죠. 이론들은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분점은 구해져 있으니까 이제 외분점을 구해서 이제 그럼 이제 지름으로 해서 하는 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둘레 길이로 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처리됐습니다. 마지막 계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 앞에 부분에서 내용이 조금 이론들이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석해내느냐 좀 쉽지 않은 거니까 복습도 복습 좀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마칩니다. 9번 시작합니다. 직선이 원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새로운 원과는 만나지 않는다. 이때 정수 K값 K값이 0 되면 안 되겠다. 0 되게 되면 두 번째 원에서 반지름이 0 되는 거니까 원이 안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K값은 0이 안 되겠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질문 던진 건데 좋은 풀이는 뭡니까? 점과 직선 거리.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풀이가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물론 비교해야 되겠죠. 크게 되면 만나지 않고 짧게 되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좋은 풀이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x 플러스 y 마이너스 k 이꼴 제로가 놓고요. 첫 번째 원은 중심 좌표가 0,0의 반지름 3이니까 비교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 2분의 대입하니까 k 절대값이 3.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거군요. 그럼 3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k 값은 k 절대값이 3루트 2보다 작다. 이런 형태에서 범위를 구하면 되니까 무난한 것 같고요. 다음은 중심좌표가 3,0 반지름인 절대값 k 이런 형태가 되나요?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k-3의 절대값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k 값 만나지 않다는 얘기는 반지름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제곱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그거나 같다 2k제곱 처리되니까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9 0보다 작다. 하하,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군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9 9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8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해서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니까 이건 뭐 훨씬 작은 값이고 요 값은 또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3에다가 요게 4, 4, 16, 4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 표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까지 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요거는 이게 마이너스 4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런 것들이 되겠다. 아까 0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의 개수 5개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하니까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 건데 그 접근법 자체가 맨 처음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부분을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효율적으로 계산된 겁니다. 아니 뭐 대입해가지고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그럼 또 훨씬 더 복잡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인수분해도 좀 잘 안 되는 풀이 이런 거니까 좀 집중해서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마칩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BA를 2대 3대 4로 내분하는 점을 PQ라고 주어져 있을 때 PQ에서부터 같은 거리인 X축의 점. 와, 시키는 항목이 많네요. 다른 때 같으면은 그냥 맨 마지막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두 점 가르쳐주고 자, 기초 이론 공부한 거 실전 문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직선 자연스럽게 그려서 0,9 좌표 표시했고요. 자, 여기는 그럼 18,0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점 찾았고 2대 3대 4가 그냥 주어진 점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 9하고 18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2, 3, 4 이거 다 합하면 9가 되는 거니까 재밌죠? 그럼 PQ 이렇게 잡았을 때 Y좌표는 뭐 그대로 X좌표도 그냥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길이가 4가 되겠다. 6이 되니까 여기 좌표는 그러면 6만큼 더 증가한 10이 되겠다. Y좌표는 2니까 2 빼서 7 되겠다. 마저 3 빼서 4 되겠다. 그래서 이제 PQ 두 점을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좌표를 좀 구했습니다. 자, 이제 평상시 다른 문제 같으면 그냥 이렇게 좌표 두 점 가르쳐 주고 X축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모르니까 이게 X, 0 해서 거리 같다 이거 풀어가면 되는 건데 좌표를 좀 찾는 과정을 좀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좀 소요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해야 되겠죠. X-4의 제곱에 49 처리됩니까? X-10제곱에 4, 4, 16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리 제곱이 서로 어떻다? 같다 처리가 되겠죠. 자, X제곱은 소거되는 거니까 전개 안 하고요. 마이너스 8 여기가 20이니까 12X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 있고요. 16 있고요. 빼기 16 있고요. 빼기 49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49 이렇게 됐으니까 51입니까? 12x가? 그럼 x분은 12분의 51인데 이거 3으로 나누죠? 4분의 3일은 3, 7이 21 하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x좌표가 4분의 17, 4분의 17,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있군요. 자, 그냥 할 만한 내용들인데 길게 좀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직선의 방정식도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언급해서 좌표 찾아야 되는 것도 좀 됐고 그 다음에 내분점 형태의 식인데 이 부분이 뭐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을 좀 넣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X축에 있는 점에서 거리 같다니까 평상시에는 두 점 가르쳐주고 하는 게 이제 기초 공부라면 실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런 좌표 두 점을 구해서 이제 그 배운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연산해서 좌표 찾는 거니까 기존 풀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내용 두 가지 정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문제 만들어내는 거니까 학습 어느 하나가 좀 잘 안 돼 있다면 잘 안 되겠죠. 골고루 연습들이 좀 많이 돼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10번 마무리합니다. 11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점 C1, 원점에 대칭 이동한 거 C2, C1, C2가 또 이렇게 대칭 관계가 있겠다. 뭐 이런 거니까 원 빨리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y,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9는 자연스럽게 사용되니까 4 이렇게 처리해서 중심좌표 마이너스 2,3의 반지름 2를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입니까? 3 플러스 b 이렇게 구해놓으면 됐고, 다음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하면 부호가 바뀌는 거죠. 2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녀석이 무슨 관계가 있겠다? 자, y는 이꼴 마이너스 x 대칭, y는 이꼴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되면 x, y 자리도 바꾸고 그 다음에 부호도 바꾸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뒤쪽에 있는 게 자리를 바꿔서 x로 오면서 부호 바뀐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a 값은 5가 되겠고, 3 플러스 b는 뭘까요? 자, 2가 가서 자리 바꿔서 y 가고 부호 바뀌고 됐습니까? 자, 그럼 b 값이 또 마이너스 5가 처리되겠습니다. a, b 값을 구했는데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0을 답해가면 풀이가 진행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반지름은 안 써먹는 거죠. 자, 원은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했을 때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중심 좌표만 열심히 잘 구해가는 거니까 점 대칭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 정리 먼저 했고요. 수식으로 하지 않고 정리해서 중심하고 반지름만 딱 조사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것을 대칭 문제에서 평행이동 대칭 이동 문제에서 원하는 바 해줬고요.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질문 던진 거니까, 자, y는 이꼴 마이너스 x 대칭은 또 이런 성질이 있다.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으면 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칭 이동과 관련돼서는 뭐 이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갖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원의 1사분면의 점 P에서의 접선이 새로운 원과 두 점 AB에서 만납니다. AB 길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반지름 6짜리 1사분면에서 접선 긋겠다. 알겠습니다. 기울기는 음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기들이 다 기울기가 음이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식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게 이제 기울기가 m일 때의 공식이 되는 거죠. 자, mx 알겠고요. 근데 y 절편이 1사분면에서 그럼 y 절편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반지름이 6이니까 6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공식은 얻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원하고 직선하고 또 이렇게 만났을 때, 자, 새롭게 만나는 원은 반지름이 4인 원이 되겠는데, 반지름 4짜리 원 되겠는데, 만나는 점 AB라고 했을 때, 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볼 때, 이 거리가 문제에서 지금 4 루트 3이란 이야기는 요게 2 루트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16에서 12 빼니까 4 루트 4니까 2. 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2가 되겠다. 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풀이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점과 직선 거리, 요걸 이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mx-y 더하기 6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로라는 식하고 중심 좌표가 얼마입니까? 0,6이군요. 0,6하고 이 거리를 구했을 때 이 거리가 2 되는 그런 직선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0, 6이 들어가게 되면 6, 6 공통인 거요.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런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해서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m이 이제 제곱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m제곱 플러스 1에서 빼기를 해주면 양수가 되고 이쪽도 루트 해주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처리가 되면 되겠죠. 3배 이쯤면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2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3 되는 거니까 2분의 3 되겠고 m제곱 플러스 1은 4분의 9 제곱하면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m제곱은 2분의 5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m값 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기울기가 음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물어보는 항목이 한 가지가 아니고 자, 기울기가 m일 때의 공식을 알아서 이제 적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 만나는 두 점인데 길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이할까라는 그런 항목인데 자, 제가 이렇게 그렇다면 그건 이제 숨긴 거죠. 만나는 두 점이 길이 가리키는 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이다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요걸 이제 정확하게 캐치해내서 요 두 가지를 이제 결합시켜서 풀이를 진행하자. 됐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출제자가 제시한 그런 항목들을 연결시켜서 풀 수 있는지 보여드렸는데, 자, 설명 들으니까 그럭저럭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시험 장소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좀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2번 잘 복습하리라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시작하겠습니다. 1사분면에 있는 점 A, y는 x 대칭점 B, B를 또, 이거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 좀 정리 좀 해가면서 할까요? A점에 A 플러스 A, A 플러스 4 주어져 있고요. 요거를 y는 x 대칭 이동해서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y는 x 대칭해주면 xy가 바뀌니까 앞불사네, 앞불사. 컴마 A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것을 또 다시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나온 점을 C다. 이렇게 구했는데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 부호가 바뀌고 처리해서 결과가 얻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이렇게 됐다. 조금 풀이가 좀 난해한 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좀 잘 살펴보면 A점이랑 이렇게 주어진 이 부분이 A좌표, A 플러스 4좌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Y는 X 플러스 4 요런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이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이걸 이제 Y는 X 대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점은 이제 요런데 즉 이곳에 A 있다면 직각되는 형태가 되겠죠. 대칭해서 자, 이런 곳에 B점이 있고 원점 대칭 이동했을 때 이 부분이 다시 이제 Y는 직선 위로 점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점. 됐습니까? 또 좋은 점은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데 길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두 점 사이 거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x-y 플러스 4는 이꼴 제로에서부터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니까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4 해주니까 2루트 이렇게 처리가 됐군요. 자, 요런 길이가 2루트 그러면 이제 AB 길이는 얼마? 4루트 이런 게 이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C 길이를 밑변으로 한다면 A하고 C 길이를 밑변으로 한다면 이제 거리 차를 구하면 되니까 빼니까 2A 플러스 4, 2A 플러스 4 이게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4의 제곱인데 또 2배 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고 곱하기 높이가 4루트 2 처리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했죠. 이 결과가 얼마다? 24다 이렇게 됐습니다. 루트 2, 루트 2 소거가 되겠고 4, 6 이렇게 소거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급한 대로 좀 써볼까요? 그러면 2a 플러스 4를 하면 됩니까? 4의 뭐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게 6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절대값 제곱돼 있으니까 이제 풀려 나왔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4는 실은 한 번은 또 마이너스 6도 있는데 2a가 2니까 a 값은 1 처리되겠고 요거는 a 값이 마이너스 10 처리됩니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5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이 양수 음수 나오는데 문제가 이제 1사분면점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니까 a 값 1 이렇게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A 좌표가 얼마입니까? 1. 와, 됐습니다. 야, 근데 또 보기에 이게 또 뭡니까? 1사분면에 있는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보기들은 좀 이건 아닌 것 같죠? 야, 이건 이제 찍더라도 이게 둘 중에 하나 찍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문제만 좀 잘 읽어봐도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네요. 아, 이거 찍기 가리키는 건 아닌데, 이건 또 좋은 문제에 비해서 보기가 조금 더 살짝 좀 엉터리가 됐습니다. 답 체킹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네요. 자, 문제요. 좌표 주어져 있고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해서 산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삼각형의 넓이 24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산수가 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맨 처음에 주어진 점이 이런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걸 좀 캐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문제의 뜻 파악해서 이제 높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원점에서부터 거리 이런 거 이용해서 2배 이렇게 처리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센스 있게 잘한 거죠. 됐습니까? 제가 조금 효율적으로 산수한 그런 과정들 정확하게 좀 복습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도형부제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좀 실력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A점이 있다. 그림에 A점 표시가 되어 있고요. A와 O에서 각각 직선에 낸 수선의 발을 BC라고 하겠다. BC라고 알겠습니다.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달라. 직선 주어져 있는데, 요거 Y 절편이 여기가 10인걸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A점이 이 절편의 중점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는 건데. 자, 그렇다면 수선발 내린 좌표에서 그 길이를 좀 쉽게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30은 제로 되어 있는데, 원점에서 계산하는 게 편리하죠? 원점에서 내린 길이. 그러면 루트 4제곱 3제곱인데 00 집어넣으니까 30의 절대값 6 처리가 됐습니다. 즉 이 길이가 6이라고 되어 있을 때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3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닮은 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중점이니까 길이 같으니까요. 됐죠? 이거 이제 5 이렇게 되니까 와, 또 좋습니다. 이게 지금 4 나오고 그러면 여기도 자동으로 4입니다. 그러면 구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쉽군요. 사다리꼴 넓이. 자, 그러면 2분의 1에 위, 아래, 위, 아래. 얼마죠? 3하고 6이 좀 처리됐죠? 3하고 6 처리되겠고, 높이를 4 가볍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의 2에서 여기가 2 처리가 되니까 2, 9, 18 이렇게 해주면 됐습니까? 결과 쉽게 좀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좀 맨 처음에 좀 도형이 나와 있어가지고 요건 좀 살짝 긴장을 하면서 사실 읽어봤는데 의외로 좀 쉽습니다. 이 점이 5고 y절편 10인 거를 캐치해가면서, 아, 중점이구나.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렸다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뭐 닮은 형태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길이 중에서 하나만 잘 구해더라도 나머지가 지금 자연스럽게 척척척 진행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요건 그림이 먼저 주어져 있어서 좀 긴장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쉽게 풀이가 진행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14번 마칩니다. 1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5개죠? 5개의 점이 한 직선에 있다. 오, 한 직선에 5개 점이 있어요? 오호. B하고 D점 가르쳐 줬고, 야, 이거 좀 표시를 좀 해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하고 D점을 대충 표시할 걸까요? B하고 D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 B라는 것은 AC를 2대1로 2대1 두 칸에 한 칸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군요. 됐습니다. B점하고 D점이 있는데 2대1이니까 A점하고 C에 2대1 길이가 뭐 2배 이렇게 돼가는 그런 점이 있다. AC를 좀 표시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A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한 A라는 것은 또 C하고 D를 2대3으로 외분한다. 2대3으로 외분한다. 아, 여기가 3칸인데 6칸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두 칸을 쪼개서.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그러면은 3칸이 나오니까 여기를 하나, 둘, 3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CD를 6칸, 9칸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대3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위치 관계. 좀 여기까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D는 또 B2를, D가, 오호, 2가 없는데? 아, 만들어라는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D라는 것은 B하고 2 되는데 5대3. 이게 하나, 둘, 셋, 5칸이네요. 그럼 하나, 둘, 3칸 더 가서 여기 2점을 좌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칸수가 아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B점 X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X좌표가 3. 근데 B하고 이 X좌표가 애초에 5칸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5칸 돼 있죠. 오호.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4칸인가요? 자, 그러면 X좌표가 그냥 4칸이 줄어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되겠고, 3칸이 늘어가는 거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X좌표가 끝났습니다. 오호. 됐습니까? 자, Y좌표는 어떻게 쓰는가? Y좌표는 4, Y좌표는 마이너스 1. 호호, 요것도 또 5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셋, 4칸. 4칸이 지금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 8이 되겠고, 요거는 3칸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X좌표 마이너스 6,8, Y좌표 6, 마이너스 4.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12 차이 나는 거네요. 12 차이 나는 거 제곱하고 2배 해가지고 루트 씌워야 되는 거니까 12 루트 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하하, 아주 재미있는 그런 문제 형태군요. 자, 주어진 점에 있어서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좀 잘 표시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해서 답은 이제 좀 이렇게 구해냈는데, 맨 처음에 주어진 좌표, 뭐 그거는 뭐 표시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2대1, 2대1 해서 이제 좌우에 포진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대3 외분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부분을 제가 이 3하고 매치업이 잘 안 돼서 이걸 제 기존에 아까 2칸, 3칸 이 부분을 절반을 또 쪼개서 표시해서 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또 2대3 이렇게 되는 형태, 그래서 칸 개수로 해서 정확하게 좀 표시한 부분들, 자,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좀 보셨죠? 자, 차분하게 문제에 주어진 좌표들을 표시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5번 마무리합니다. 16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B, C, C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자, 변 위에 점 PQR이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요, 요걸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해서 좌표 놔야 되겠고, 또 대칭 이동해서 좌표를 놔야 되겠고, 해서 이제 쭉 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제 QR 길이가 이런 곳이 아니라 이게 교점 부분이 돼서, 됐습니까?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이 길이가 이렇게 가겠고, 길이 가겠고, 됐습니까? 이 두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와, 그냥 삼각형에서 변 길이만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 최소값을 구해달라. 요거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것도 Q를 대칭해야 될지 R을 대칭해야 될지 P를 대칭해야 될지 이것도 좀 사실은 헷갈리는 거잖아요. 자, 사실은 그 부분은요, 여기 있을 때, 자, 가장 긴 변 형태에 있는 Q점,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 가는 거니까, 자, 그림을 조금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렇게 변 길이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쪽 길이 루트 되어 있고 이쪽이 루트 되어 있는데, 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서 여기 내린 점이 Q점이 된다는 사실이 이제 매우 재미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리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한쪽 길이를 x라고 해주면 한쪽 길이가 그럼 어떻게 되죠? 3-x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5-의 3-x의 제곱은 8-x 제곱 처리가 됐고, 5에다가 9 플러스 6x인가요? 그럼 x제곱 씌워지고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6x는 마이너스 40이 처리되니까 x값은 2 해서 길이를 좀 구해 놓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길이 2가 구해지는 순간 여기가 2가 되게 되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2가 되겠네요. 2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또 도형을 잘 그려야 되는데, 으쌰, 큼지막해요. 나름 잘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A점을 놓을 겁니다. 수선의 발 내린 지점 놓을 거고, 길이들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좀 잘 되나요? 자, Q점, B점, C점, 길이가 2에다가 여기가 이제 루트 2루트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서 이제 여기가 45도니까 45도에서 이제 직각 이런 형태가 되길 때, 요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Q 프라임 대칭점이 하나가 이것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요걸 또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칭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옵니까? 직각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Q2 프라임에서 이제 대칭점을 구해놓으면 되는데, 자, 이제 구해가는 그 절차 또 하나하나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쪽 좌측 삼각해서 오른쪽이 그래도 하나 더 가볍게 끝났다는 부분이 아주 다행입니다. 이곳이 1, 이곳이 직각돼 있고 2 되고 루트 5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수선의 발 내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죠. 여기 좌표 주어지게 되면 이 길이를 이제 우리가 h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루트 5 h는 이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h 값이 루트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우리가 지금 루트 5분의 4라고 좀 구해놓을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쪽에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쪽이 a, q, 이쪽이 q2 프라임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쪽이 이제 루트 5분의 4가 돼 있고 이게 반지름이니까 2 처리돼서 이렇게 수선해 발랐을 때 x 그러면 이쪽이 2-x 해가지고 이제 길이들을 또 따로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똑같이 피타고라스입니다. 4-x 제곱한 거랑 5분의 16 마이너스 2-x의 제곱한 거랑 자 5분의 16 돼 있고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x가 되는 건가요? 자 x제곱은 소거가 되겠고 그럼 여기 4점 이렇게 남는 거죠? 자 그럼 4x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가 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4x 이렇게 처리되면 8 마이너스 5분의 16 되는 거니까 5분의 40에서 16을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4가 되나요? 5분의? 자, 그러면 x 값이 5분의 6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무엇을 좀 표시를 해 드린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좀 이걸 이제 연장선에서 이 그림 가서 모양을 이렇게 봐서 이 길이를 구해가야 되는 건데, 됐습니까? 자,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x 값이 지금 5분의 6이 나온 거거든요. 5분의 6. 됐죠? 아, 이 길이를 또 마저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수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되니까 좀 살펴볼까요? 자, 이거가 5분의 6 나왔으면 다시 피타고라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4-25분의 36 처리해주고 루트를 씌워야 되죠. 25분의 64가 되나요? 100에서 뺐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또 5분의 8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길이 자체가 이쪽에 2에다가 5분의 8을 더하게 주니까 5분의 8이 되니까 5분의 18 이렇게 처리해서 길이 나왔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5분의 6이 다행히 공통입니다. 그러면 1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5분의 6 루트 10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결과 얻었죠. 자, 근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자, 왜 이게 이제 최소가 되냐면 Q점이 여기가 돼 있을 때랑 다른 곳이 돼 있을 때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 이걸 이제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원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대칭 이동점을 쉽게 찾으려고 원을 그렸는데 이건 이제 직각되는 이런 형태로 그리다 보니까 가장 작은 원을 그린 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가장 작은 원을 그린 형태가 되는데 만약 Q점을 이 직선 BC 위에 다른 점을 잡게 되게 되면 이거보다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큰 원을 그려서 대칭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각도는 어차피 각 A를 이제 둘로 나눠서 합쳐간 거니까 중간에 생기는 각은 똑같거든요. 됐습니까? 각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원이 좀 작은 상태, 좀 큰 상태가 되는데 각이 똑같아지는 모양이니까 이 길이냐 이 길이냐 이걸 따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작은 원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Q점은 수선을 발 내린 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또 담겨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까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 문제를 제한 시간 내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시험 문제 16번 상당히 까탈스럽게 냈는데 제가 이제 부분 맨 처음에 이제 접근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이 문제는 이제 대칭 이동에 의해서 거리를 구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트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과연 어느 쪽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변 길이가 가장 긴 쪽에다가 수선발 내려야 이 수선 길이가 제일 짧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선택한 거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구해가는 절차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차 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수선 길이 자체를 구하려고 열심히 해서 이 과정 거쳐서 이제 수선 길이를 구했고요. 됐습니까? 수선 길이가 구해졌을 때 이게 이제 도형적으로 이제 아주 좀 그나마 좀 산수 도와주는 부분이 여기가 직각이라서 한쪽 편은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편 계산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H 이렇게 구해서 모양 잡아서 이런 틀 좀 나왔고요. 그 다음 계산에 의해서 구해서 최종 풀이에 필요한 변 길이들을 이제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5분의 6, 5분의 8 아까 이렇게 나왔었던가요? 자, 이런 과정 거쳐서 만약에 왼쪽마저도 이 대칭점을 구하는 거였다면 와, 지금 좌측에서 한 걸 또 다시 한번 또 오른쪽에도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시간 더 많이 걸린 그런 문제 형태가 됐었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 또 복습, 그리고 또 복습밖에 길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학습하셔서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마칩니다. 17번 시작합니다. AB, BC, CA 길이가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B에서 AC에 있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큰 삼각형 ABH, 위쪽 삼각형인가요? BCH. 내저번의 중심을 3개나 딱 만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 심각한가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변 길이들이라 좀 한번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직각돼 있고 수선의 발 내렸고요. 직각되겠다. 길이가 AB 길이가 얼마인가요? 8이고 그럼 여기가 6이고 이쪽은 뭐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우선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런 걸 통해서 6, 8, 48, 5분의 24 해서 길이를 좀 구하면 될 것 같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8을 공통으로 튀어나가면 되나요? 8, 2에 10인인가요? 이게 10 이런 형태인가요? 그러면 또 변 길이를 또 자연스럽게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쪽이 5분의로 나눠져야 될 것 같죠? 5b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8 공통에 8 공통 튀어나오면 이쪽이 5가 되겠고 이게 38이면 4가 돼야 되는 거죠? 48 그럼 5분의 30이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또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0에서 50에서 32를 빼니까 그러면 뭐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숫자가 또 마음에 좀 살짝 안 드는데 뭐 처리해서 결과는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 길이들을 좀 구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런 모양에서 자, 변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R랑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6-R 길이가 똑같을 거고 8-R에 8-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14-2R 이 결과가 10 이렇게 처리돼야 되니까 2R은 4 이렇게 해서 R 값은 2 해서 큰 반지름 좀 하나 구해냈습니다. 자, 됐고요. 요번에는 또 이쪽에서 또 구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요것을 또 뭐 R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길이가 아까 얼마였죠? 5분의 32 그러면 5분의 32 마이너스 R 같아야 되니까 자, 요쪽도 길이가 얼마였을까? 5분의 24 했죠? 그럼 5분의 24 마이너스 R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그럼 5분의 다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합하면은 56입니까? 56 마이너스 2R 이 결과가 애초에 이 길이가 8이었나요? 8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R은 5분의 40을 빼니까 16 처리해주니까 R은 286, 5분의 8 길이 또 구해냈습니다. 또 구해야 되죠. 와, 지금 이게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R2 해서 이제 또 구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24 했죠? 그러면 5분의 24 마이너스 R2. 5분의 18이었나요? 이쪽이 그럼 5분의 18 마이너스 R2. 더하기 해주면 5분의 42가 됩니까? 42 마이너스 2R. 이게 이제 이쪽 길이가 6이었나요? 됐습니까? 그럼 2R은 5분의 12가 처리되나요? 그러면 R은 5분의 6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결과들을 좀 구해냈는데 이 부분을 또 도형 모양 가서 또 좀 깔끔하게 이쁘게 또 처리를 또 잘 해야 되겠네요. 모형 표시를 엄청 잘 해야 되는데 자, 중간에 중심에서부터 접하는 길이들을 좀 구해냈고 됐습니까? 자, 이 길이가 이제 5분의 6이 나왔고 이쪽이 이제 5분의 8이 나왔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5분의 8을 또 빼니까 얼마가 되죠? 5분의 8
8을 빼니까 16이 됩니까? 5분의 16 된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가 이제 5분의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 5분의 6을 또 소거해 줍니까? 5분의 6 소거? 그러면 또 5분의 18 이렇게 처리되나요?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된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중심이 있는 거니까 좀 모양을 좀 잡아가면은 이렇게 또 처리가 돼야 되니까 와, 또 여기서 또 약간 소거를 해야 되겠는데요? 5분의 8을 소거해 주니까 이쪽이 이제 5분의 10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이쪽에서 됐고 이쪽은 또 5분의 6을 또 소거하니까 여기가 또 5분의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제 또 중심 좌표가 2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좀 정신이 없나요? 거기 부분만 또 좀 다시 한번 또 축소해서 또 보겠습니다. 5분의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5분의 10 처리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5분의 10에서 5분의 10인데 자, 요 길이만 또 따지면 얼마가 되나요? 자, 여기가 2에서 이제 5분의 2만큼 간 거리가 되겠죠? 와, 여기가 이제 5분의 2만큼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또 2도 또 표시해야 되겠고. 자, 여기는 또 5분의, 이 길이가 얼마냐? 5분의 6이죠? 2에서 그러니까 5분의 4. 자, 높이가 또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지금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전체 넓이에서 빼려고 그래요. 자, 2분의 1에 전체 넓이는 밑변 5분의 10, 5분의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넓이 됐죠? 2분의 1에 밑변 길이 5분의 10 여기 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곱하기 높이가 5분의 2만 되게 되겠고 빼기 2분의 1에 5분의 10 똑같고 얘가 이제 5분의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공통 부분. 자, 두 식의 공통 부분. 2분의 1, 5분의 10 공통 부분이 있고 5분의 10 되겠고 여기를 또 더하기 해주면 얼마냐? 5분의 6입니까? 5분의 6. 그럼 5분의 6이 처리돼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2분의 1, 5분의 10, 5분의 4 이렇게 처리됩니까? 되셨죠? 2, 5, 10 지워지니까 5분의 4 나왔습니다. 5분의 4. 아, 진짜 한참 산수해야 되고, 집중해서 해야 되고, 조금만 미스하면 답을 구할 수 없는 뭐 그런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많이 어려운 건가요?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구하게 되면 그냥 뭐 비슷한 원리들을 계속 쓰는 건데, 좀 개수를 뭐 여러 개에 대해서 복잡하군요. 자, 문제의 변 길이.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다. 뭐 표시해서 변 길이 6, 8, 10 해겠고 수선의 발 내렸다고 해서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에서 구하고 뭐 닮음 형태로 해서 길이 구해서 길이 다 표시해 가는 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내저번이 3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건데 큰 삼각형에서 6-R 이렇게 또 8-R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이쪽도 8-R 또 8-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길이 합이 이제 1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구했고 같은 원리에 의해서 구하고 또 이제 구하고 R1, R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이 구한 부분을 표시해 봤을 때 자, 길이를 이제 교묘하게 잘 이용했죠. 그래서 최종 요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인데 자, 조금만 집중하지 못하면 열심히 구한 거 하고 매치업이 잘 안 돼서 플레이가 좀 상당히 어렵겠죠. 자,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자체를 좀 잘 이해하셨습니까? 길은 없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복습도 복습입니다. 자, 확실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변 길이들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그림 하나에서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저처럼 지금 제가 그림을 여러 개 그려가면서 필요한 길이들을 구하고 나중에 또 종합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습장에다 연습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명 들은 거 가지고 그냥 그렇군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복습 잘 하길 바라면서 17번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할 문항은 18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하여 두 원 C1, C2가 다음을 만족합니다. C1 주어져 있고요. C2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선분 AB에 만난다. C2에 대한 표현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C1의 중심 좌표, C2의 중심 좌표 했을 때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를 조금 표시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이라는 곳은 좌표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조금 찍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7,7, 77 좀 대략 좀 찍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 B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C1의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런 곳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C2가 이제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AB하고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가 1만큼 떨어질 때까지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론 그 안에 있어서 이제 중심에서 원 그리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그릴 때 이제 이렇게 접하는 형태처럼 이제 반지름 일자리가 그려질 수 있는 거니까 중심 좌표는 거리가 1인 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이렇게 반원 형태로 저 그려가서 이제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또 이런 곳에 이런 이제 내부에 이제 중심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점 P하고 여기 이제 내부의 점 Q하고 그럴 때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어디가 될까요? 최대는 이렇게 길이 구하고 여기다가 반지름이 1만큼 이곳에서 중심 잡아서 이렇게 원을 그려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이너스 1,1하고 7,7까지 거리를 딱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트 8제곱에 6제곱에다가 됐습니까? 여기다 나중에 반지름 1 더하기 하는 것까지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10 더하기 1 처리되는 거니까 최대값 m이라고 할 때 이건 11 해서 깔끔하게 얻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값은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선을 내려야 되겠죠. 와,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이 필요하군요. 그래서 이제 또 반지름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원을 이제 이렇게 그려갔을 때 이제 이 길이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점지라는 직선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 아까 마이너스 1이었던가요? 1, 마이너스 1 하고 7,7이었죠. 자, 직선 방정식 필요합니다. y 기울기부터 가겠습니다. 7에서 빼니까 6이 되겠고 빼니까 더하기니까 8 이렇게 되겠죠. 이거 3분의 4라고 써야 되는데 3분의 4에 숫자 작은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3배에서 3y는 4x 마이너스 4 여기가 3배 돼 있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이제 뭐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중심 좌표가 아까 얼마였죠? 이번에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었나요? 자,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구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나요? 절대값? 와우, 숫자가 왜 이렇습니까? 자, 그럼 5분의 14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14에서 또 반지름 1을 또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5분의 9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10 곱하기 라지 m 플러스 스몰 m 11 그 다음에 5분의 9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110에다가 이게 얼마인가? 18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128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128 있습니다. 자, 처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지 상황 판단하는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 산수는 지난번 문제가 워낙 좀 독한 그런 산수들을 몇 개 하고 나니까 산수는 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죠. 두 점에 대해서 원 C1 가르쳐줘서 C1의 중심 좌표 이건 좀 무난합니다. 자, C2라는 것이 반지름 1인데 AB와 만난다. 이게 이제 어렵죠. AB라는 선이 이렇게 구워져 있을 때 반지름 이게 이제 1만큼 좌우로 이제 떨어진 거다가 여기 수직해가지고 반원 이렇게 그리고 반원 이렇게 그린 거 사이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런 곳 내부에 중심의 좌표가 있으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최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저 B점하고 여기 점 7,7이었죠. 거리에다가 더하기 1 이만큼 반지름만큼 더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형태 해주면 최대값을 구해가는 부분 됐고요. 최소값은 이게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이것도 이제 반지름 1이 해당하니까 1을 빼는 그런 형태라서 두 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 와, 근데 이제 풀이를 이렇게 진행하지만
최대 최소 구해가는 것 자체가 하나에서 구해가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자,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 1을 또 빼서 최소값 자체를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산수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별 문제가 없고요. 자, 절차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또 빼서 답 되죠. 자, 18번은 제가 어떻게 풀어갈지를 결정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해가는 방법 자체가 조금 주어진 상황이 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8번 해설 마칩니다. 힘겨운 문제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힘내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A, B, B, C, C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 3, 4, 5면 직각삼각형이죠. 변 길이의 연장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이 쭉쭉쭉 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세 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 그 다음에 넓이의 합, 결국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까? 자, 반지름들을 열심히 한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항목이 있는데, 원 밖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쭉쭉 이렇게 다 긋게 되면 요 길이와 여기 P하고 여기를 A라고 할까요? B? 그러면 PA, PB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좀 아시죠?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직각삼각이 돼가지고 합동 처리돼 가는 거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제 삼각형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QR 이런 식으로 잡아놓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원 밖에서 접선 거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그 다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지죠? 됐습니까? 여기를 또 뭐라고 할까요? S 이렇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PQS 그죠? PQQS. 근데 여기를 이렇게 갖다 펴놓게 되면 이제 이 PB 길이가 되겠고, PRRS 여기를 또 이렇게 펴놓게 되면 PA 길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죠? 삼각형 PQR의 둘레 길이 이렇게 구하게 되려면 요거는 이제 PA 길이하고 PB 길이를 더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요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거니까 두 배의 PA 길이가 된다. 이런 형태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방심과 관련된 얘기인데, 방심하고 있으면 이제 당하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걸 이제 문제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원을 좀 그리고, 제가 어떤 원 그렸냐면요. 자, 요렇게 되는 그렸습니다. 이거 직각 됐습니까? 자, ABC 길이 표시해주고요. ABC, BC 길이 표시해줬고 됐습니까?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3. 맨 처음 표시해볼까요? 3, 그 다음 5, 4 이렇게 된 건가요? 나중에 헷갈리지 말아야 되니까 3, 5, 4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자,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 점까지 거리가 되는데 또 여기가 또 이렇게 또 직각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R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쪽에 중심의 반지름을 R1이라고 치면 R1 여기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R1 더하기 4 R1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길이가 얻어졌습니다. 이거의 몇 배? 2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바로 위에서 적용한 이론 형태가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죠. 둘레의 길이가 12거든요. 그래서 R1 더하기 4는 이꼴 6 처리해서 R1 길이는 2.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원을 이렇게 그리고 요번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직각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직각.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은 형태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R2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여기 좌표가 이제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쫙 길이 가야 되는데 여기가 R2가 되겠고 이쪽 길이가 3입니까? 아래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 더하기 R2 요 길이의 몇 배? 자, 2배를 하게 되면 또 똑같이 12.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6이 되니까 R2 길이는 얼마? 3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이 조금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원부터 그리고, 자, 이게 지금 모양이 좀 됐습니까? 자, 으쌰. A, B, C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모양이 되죠? 정사각형 모양이 돼야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 와. 됐습니까? 조금 만만치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 길이 표시해주면은 여기를 이제 뭐 R3 이렇게 처리해 거겠고, 이쪽 길이가 지금 맨 처음에 아까 3이었나요? 3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이 4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R3 길이가 이만큼 된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R3 길이랑 이런 길이랑 이게 지금 다 이게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R3 이렇게 처리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사각형이 돼가는 거니까 정사각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길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곧바로 R3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둘레의 길이가 12 이렇게 되는데 2배의 R3가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R3는 6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죠? 자, 반지름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구했으면 2, 3, 6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2, 3, 6 이렇게 구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전부 다 또 2배 해주고 파이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또 어떻게 되는가?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에다가 r제곱이니까 4, 9, 6이니까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49가 됐고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5에다가 11 이렇게 처리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2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60에 71 이렇게 되겠습니다. 71. 우와. 구했네요. 자, 기본 원리. 방심에서 나온 그 원리들을 이제 또 좀 적용을 해주는데 중간에 또 직각이라서 이제 재미난 모양 형태가 생기는 거죠. 자, 기본 이론 다시 보겠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 좀 돼 있고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요 길이하고 여기 길이 같아서 여기를 이제 옮겨 놓은 거고 그럼 PB 길이가 이렇게 이제 여기 S까지 길이가 되겠고 됐습니까? 반대편도 마찬가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심이 갖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걸 이제 그림에 적용해 가는데 이제 여기 직각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각 이렇게 딱 돼서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여기 부분이 이제 정사각형 되는 부분이 아주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R1 이렇게 다 똑같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제 R1 플러스 4가 된다는 사실이죠. 됐죠? 반대편 해도 되니까 뭐 한쪽만 정확히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1 길이 구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에서 여기가 또 정사각형 된다는 모양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또 3 더하기 R2 됐습니까? 이건 역시 계속 이제 둘레 길이 모양 형태라서 그래서 R2 길이 구했고 역시 정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3 자체가 이렇게 R3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그거에 2배 한 거 자체가 10이 되는 거라서 R3도 똑같이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 이런 부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숫자들 구해서 나중에 더하기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대단하군요. 대단해. 어쨌든 우리 또 같이 공부해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복습 밖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좀 공부하시고 도형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좀 제시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공부 좀 잘 하길 바라면서 19번 해설 마칩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K값을 모두 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세 개의 직선이 주어지게 되면 중간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자, 직선 중에 이렇게 평행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직선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요 경우를 구해달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평행이 있는 거를부터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처리됐고요. 두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 2 처리됐고 다음 직선에서 기울기 3분의 k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같아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k가 마이너스 2 이런 거 하나 나와서 k 값은 마이너스 6 3분의 k가 2 이렇게 나와서 k 값은 6 해서 자, 두 개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경우를 구해야 되겠죠.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제로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그 다음 뭡니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마이너스 3 제로 됐습니다. 교점 구하겠습니다. 빼면 되죠? 빼면은 2y 더하기 할까요? 일단 빼기 했으니까 빼기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니까 y 값은 1 처리가 됐고요. 1 됐으니까 뭐 x 값은 얼마가 되니까 x 값은 2가 되나요? 됐습니까? 2, 1 이렇게 들어가면 5t는 맞죠?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교점이 우리가 구해가는 직선을 제하면 되겠죠. x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2k y에다가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됩니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값이 이번에 하나는 또 2분의 5 나오겠습니다. 해서 k 값 3개를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6 2분의 5 모든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조금 간만에 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자, 평행이 존재하면 되는 거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골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1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이 r이 있고 중심이 이 참수에 있는 위치한 그런 원이 있다. 반지름을 고정시키면서 그래프를 따라서 원을 쭉 이동시켰을 때 이런 직선하고는 몇 번 접하고 이런 직선과는 몇 번 접할까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횟수가 홀수가 되는 반지름의 값을 구해달라. 이것도 내용 정리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축을 잡아서 이참수도 그려봐야 되겠고 이참수 절편이 3이니까 대략 그려가죠. 뭐 3에서 그려가겠고요. 됐습니까? 자, x6이면 6 해서 또 직선도 한번 또 쫙 그려봐야 되겠고 이런 직선도 있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요 마이너스 1에서 직선 또 그려야 되겠습니다. 와, 그래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기울기면 여기 직각돼야 되는데 직각 모양처럼 보입니까? 자, 이 부분은 이게 이제 y는 x 플러스 6이었고 요건 이제 문제 주어진 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평행이동에서 접하는 것부터 좀 슬슬 한번 해볼까요?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접하는 부분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 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3하고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x 되겠고 플러스 뭐 m, k 이렇게 처리할까요?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4배 플러스 4x 4배 플러스 12 마이너스 4k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그러면 뭐 완전 제곱식이니까 4되면 되겠네요. 12 마이너스 4k는 이꼴 4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k 값은 2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그러면 기울기가 2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접점 좌표가 만나는 점 좌표가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4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직선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4가 되는 거니까 자, 직선하고 동시에 접하는 점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 다른 거 더 할 필요 없이 이제 수직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쪽 편은 여기 좌표가 그냥 자연스럽게 2,4 돼서 직선 된다는 것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0,1은 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고 자, 이 직선하고 거리를 좀 한번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y 플러스 6하고 0,2하고 거리를 먼저 구해볼까요? 루트 2분의 0, 2 대입하니까 4 돼서 2루트 2 처리가 됐습니다. 즉, 이 길이가 2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2루트 2가 됐습니다. 2루트 2. 어느 쪽에 쓸까요? 2루트 2 쓰겠습니다. 2루트 2 길이 구해놨고 그 다음에는요 요 직선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1인가요? 하고 거리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0,2하고의 거리 루트 2분의 3이 되나요? 루트 2분의 대입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유리화할 때 이게 이제 2가 되겠고 2분의 3루트 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구했습니다. 자, 요쪽 길이가 2분의 3루트 2가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지금 왜 구해놨을까요? 이제부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반지름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거든요. 모르는 상태인데 원 중심 좌표가 이런 데서부터 쭉 이렇게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 5 이동을 이렇게 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갔을 때 이제 제가 지금 이쪽에서 구한 요 길이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요, 요 직선까지 이 거리가 지금 관심이 많은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선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길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하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접해야 되는데, 접할 길이가 이제 얼마가 안 된다면, 즉 우리가 지금 r 값이 2분의 3 루트 2보다 작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직선하고 n번 만난다고 해주는데 이 값들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잘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길이 자체가 중심에서 제일 짧은 길이가 2분의 3 루트 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지름이 이거보다 작게 되면 이 직선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 주어진 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면서 더 짧은 길이가 되는 게 한 번이 있을 거고, 또 한 번이 있을 거고, 두 번 있을 거고, 가서 이쪽에서 또 한 번 있고, 이쪽에서 또 한 번 있으니까, 자, 전체 이제 몇 번 생기겠습니다. 4번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 더하기 n 값은 이제 4번 이렇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겠고요.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거 보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r이 이제 2분의 3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중심 좌표가 이동하다 보면 이쪽에서 이쪽 거리가 2분의 3 루트 2. 물론 이제 그 점은 이제 요 점이 됐을 땐 또 이쪽하고 이제 2분의 3 루트 2가 됐고, 자, 이쪽 이동하다 보면 또 3 루트 2 여기 한 번, 또 이쪽에서도 거리가 한 번, 또 이쪽 올라가서 또 한 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곡은 4번, 한 번 합쳐서 5번 이렇게 생기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엔 r이 2분의 3 루트 2보다는 크고, 아까 계산 결과가 얼마였죠? 2루트 2였습니까? 계산 결과가 2루트였나요? 2루트 2 이렇게보다 작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루트 요거보다는 길이가 커져가니까 요거보다 좀 간 이쪽 지점에서 요 거리 자체가 지금 문제 요구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서도 나오겠죠. 자, 2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는 마찬가지로 한 번, 또 이쪽 넘어가서 또 한 번 이렇게 되니까 여기 4번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쪽이 2번 돼서 합이 6번, 6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이 2루트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루트 2가 되는 지점은 이쪽에서 어딘가에 한 번, 이쪽에서 어딘가에 한 번. 여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선 또 이쪽에 한 번 있겠고, 여기가 이제 접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길이가 되니까 이제 한 번, 또 한 번. 3번이 됩니다. 3번. 되겠습니까? 자, 이쪽이 한 번, 이쪽이 또 한 번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2번 되죠. 3번. 그래서 5번 또 되겠습니다. 자, 이제 r 값이 2루트 2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2루트 2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더 멀어진 이곳에서 한 곳 나오겠고, 이쪽은 또 어딘가 좀 접하겠다 또 멀어지니까 한 번 나오겠죠. 자, 이쪽 직선하고는 2번 처리가 되겠고, 자, 이쪽 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 부분 파트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2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그보다 더 큰 길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쪽과 이쪽에서 몇 군데가 나오겠습니다. 2군데가 나오겠습니다. 합쳐서 4번이 되겠죠. 자, 조금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리는데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5번 나오고 이런 경우가 5번 나오는 거니까, 자, 반지름 길이가 2분의 3 루트 2, 2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2분의 3 더하기 2의 루트 2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길이를 합하라 그러니까 2분의 7 루트 2 해서 이제 답을 구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뜻 파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일단은 맨 처음에 함수를 그려놨습니다. 대략 그렸죠. 직선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선도 이렇게 주어져 있죠. 됐습니까? 자, 각각 직선에 이제 접하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중심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요걸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접하는 길이들을 구해놨고, 그것도 이게 또 서로 수직 관계가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할 때 또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대로 요 길이도 구해놨고, 요 길이도 구해놨습니다. 그 길이 자체가 아까 보니까 2분의 3루트 2하고 얼마였죠? 2루트 2 이런 길이였죠.
됐습니까? 자, 중심이 이동을 쭉 해오게 되게 되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이쪽에서의 거리도 되겠고 뭐 이 직선과의 거리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반지름이 이거보다 작게 되게 되면 원래 주어진 이 직선 여기 접할 때 길이가 2분의 3루트가 되니까 이쪽하고는 이제 만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겠고, 자, 반대로 이제 이 직선하고는 이제 길이가 이제 아주 멀어진 상태에서부터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 될 때는 0도 되는 거니까 언젠가 어디 한 군데에 있겠죠. 그리고 점점 더 멀어져서 이쪽이 있을 거고, 또 이쪽 가장 멀어지던 2루트 됐다가 또 줄어들면서 한번 나오겠고, 0 됐다가 지나가서 또 이쪽에서 한 번 또 나오겠고, 그래서 4번이 얻어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2분의 3루트가 되게 되면, 자, 이쪽 직선하고의 거리는 뭐 접한 지점 이제 요 지점에서 요 거리를 구한 거니까 딱 한 번 나오겠죠. 됐습니까? 딱 한 번 나오겠다.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보게 되면 만나지 않는다. 한 번 만난다. 나머지들은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서 가장 줄어들었다가 다시 멀어져 가면서 이제 멀어지는 일은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죠?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접할 때가 당연히 다 2번 이렇게 딱 결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쪽은 가면 돼.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죠. 여기 이렇게 접할 때.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거리가 항상, 이쪽 부분에서는 또 항상 어떤 거리든 이제 0보다 해서 점점 커져가는 길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길이 큰 길에서부터 0까지 왔다가 이쪽에서 0부터 또 커져가고, 0 커졌다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이쪽 길이는 또 점점 커졌다가 줄어드는데, 여기 될 때 이 길이가 2루트였고, 그거보다는 더 커진 길이는 나오지 않고, 작은 거는 양쪽으로 이제 해서 2번 나오고, 이렇게 2루트 되는 걸 한 번. 그래서 2루트 될 때 이제 이 개수가 이제 3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문제가 어떤 뜻인지 파악도 해야 되겠고, 그 부분들을 일일이 식에 맞춰서 계산도 해야 되겠고, 상당히 좀 난이도를 갖춰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의 합이 홀수라는 부분들은 또 아주 교묘하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하는 길이들이 구해진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계산해서 최종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좀 최선을 다했는데 좀 정확하게 잘 듣고 복습해서 듣고 또 다시 또 듣고 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고 시험 문제 21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좀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제한 시간에 풀이한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죠. 평상시에 좀 열심히 공부해야만 좀 적용할, 좀 시험에 좀 적응해서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자, 제 해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21번 끝으로 수원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